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체감온도도 31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날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9.1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아침 기온은 다소 내려갔지만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31도에서 32도 안팎 예상됩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체감온도도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고요. 특히 내일과 모레는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아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북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북 중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시간당 5mm 안팎의 비는 오늘 아침까지 내리다 차차 그치겠습니다. 한편 오늘 대구와 경북에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을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33도 내외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금요일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도와 경주시, 한수원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수원이 현재 건설 중인 직원용 사택을 에이펙 관계자들을 위한 숙소로 제공하고 XR 모빌리티 버스 제작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한수원이 경주 에이펙의 성공 개최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 한수원은 XR 모빌리티 버스 제작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XR 모빌리티 버스는 신라 왕경의 모습을 버스 내부의 가상현실로 구현해 에이펙 기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에이펙 행사를 통해서 경상북도가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또 경주시는 요소 깊은 역사와 첨단 에너지 공존하는 그런 인류 도시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또 경주시 동천동에 건설 중인 한수원 사택을 에이펙에 투입되는 경찰과 소방, 경호 등 안전지원팀을 위한 숙소로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수원 사택은 오는 10월 초 준공 예정으로 800명이 이용할 수 있는데 한수원 측은 침구 등 기본적인 숙박 필수품도 완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숙박 시설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절실합니다. 그래서 한수원 사택을 행정 지원 인력 숙소로 이렇게 이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수원의 노력들이 에이펙 성공 개최에 큰 기반이 되고 큰 힘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북도와 경주시, 한수원은 앞으로도 에이펙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발굴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포항시가 다음 달 12일부터 8월 24일까지 지역 내 8개 해수욕장을 일제히 개장하고 본격적인 여름철 손님 맞이에 나섭니다. 개장하는 해수욕장은 영일대, 송도, 화진, 칠포, 월포, 구룡포, 도구, 신창 해수욕장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됩니다. 특히 지난 2007년 백사장 유실과 수질 악화로 폐쇄됐던 송도 해수욕장에 18년 만에 재개장해 지역민과 관광객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산불 관련 특별법 제정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지 등 여러 문제가 특별법에 달려있기 때문인데요. 국회 산불특위가 본격적으로 특별법안 심사에 착수하면서 법 제정에 속도가 날지 주목됩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대형 산불이 경북 경남 지역을 휩쓴 지 석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주민 입장에선 정부 지원을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는 지적이 국회 산불특위에서 잇따랐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의 현재 집행률은 38%로 절반조차 넘지 못했고 역대 최고치라는 구호성금 1,944억 원 가운데 실제 지급이 이뤄진 건 4%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전체 우리 국민들이 낸 구호성금의
단 4%만이 2달이 지난 이 시점에 국민들한테 가고 있다는 이재민들한테 책임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지원금을 일부 받더라도 행정 편의주의적인 복잡한 지원금 이름과 지급 절차 때문에 현장의 혼란이 적지 않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돈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게 어떤 돈인지 모르고 내가 이후에 그러면 또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못 받고 있다면은 뭐가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대단히 행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피해를 입어도 국가재난관리 정보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는 항목 자체가 없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피해 지역에 두지 않아서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동시나 경북도에다가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는 산주나 농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주소지 위주가 합리적인지 아니면은 하다못해 세금 내는 게 확실하다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난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진행한 국회 산불피해 지원대책특별위원회. 의성 출신 임미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안 소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특별법안 심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오는 10월 추석쯤 특별법 제정이 전망됩니다. 하지만 정부 부처의 소극적인 반응이 난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재난안전법 개정과 정부의 추가 지원 방안이 마련돼 특별법 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의원들은 유례없는 재난에 놓인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선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어제 오전 8시 반쯤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동국제강내 ESS 센터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0대와 인력 60여 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건물 안에는 배터리 모듈 8천여 개가 장착돼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에너지 저장 장치 화재 특성상 불을 완전히 끄는 데까지는 하루에서 이틀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에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어제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은 살인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세종시에서 검거된 살인 피의자 48살 윤모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에 출석했습니다. 50대 여성을 살해한 동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 씨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왜 저지르셨습니까? 배만 타고 올라간 건 언제 계획했습니까? 신문은 10분 만에 끝났는데 법원은 도주한 사실이 있고 일정한 주거지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윤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가스배관을 타고 옛 애인인 5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윤 씨는 세종시로 달아난 뒤 도주 나흘 만인 지난 14일 한 창고에서 검거됐습니다. 도주 내내 산에서 지냈다고 경찰에 진술한 윤 씨는 휴대전화와 카드를 쓰지 않으면서 수사망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떨어지자 지인에게 연락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난 4월 윤모 씨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윤 씨는 여성에게 미안하다며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 스토킹 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피해자에게는 안전조치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여성을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위험성을 갖다가 이제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영장이잖아요. 사안에 따라 가지고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영장을 갖다 신청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서 유죄 판결이 나기 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하는 등 있는 제도를 효과적으로 현실에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지난 15일 오후 1시 33분쯤 경주시 서면 오봉산 정상 마당바위에서 60대 남성이 20m 높이의 절벽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소방서에 따르면 남성은 사진을 촬영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돌에 무언가 새기는 것은 그 내용이 보존돼 먼 훗날까지 기억을 남겨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이 오늘부터 기증특별전으로 만세부로 돌에 새긴 영원전을 여는데 돌에 새겨진 시대와 사람 이야기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석생이란 사람의 아들이 자기와 아버지인 석생, 그리고 조부와 증조부까지 4대 이야기를 새긴 비석입니다. 4세기에서 5세기 중국 부기 시대에 만든 비석으로 아래쪽에 다양한 사람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당나라 명필 구양순의 손녀 묘지에서 나온 구양시 부인 묘지 개석과 지석입니다. 당나라 초기인 서기 723년 것으로 위쪽 개석은 전서이고 아래쪽 지석은 예서로 당시 서체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이 마련한 이번 전시는 중국 산시 한탕 스커 박물관이 기증한 귀중한 석각자료 탁본 58건, 75점을 소개합니다. 전시품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묘지명을 통해서 먼 나라, 먼 시대의 인물들이지만은 한 사람의 인생을 기록한 그런 글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덤 안에 두는 묘지명은 정사에 실리지 않은 당시 사람들의 삶과 사회상을 생생히 전해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서체와 문장을 통해 고대 중국의 서예 문화와 미의식의 흐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시는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누 1부 세상을 담다, 2부 이야기를 새기다, 3부 일생을 쓰다로 구성했습니다. 도리에 남긴 글은 사라진 이들의 이야기면서 변치 않는 기록입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의 기증특별전 만세부루 돌에 새긴 영원전은 6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속합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 남구 울릉군 지역위원회가 현대제철의 포항 2공장 무기한 휴업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는 현대제철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외주 파트너사와 함께 포항 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현대제철이 포항 사업부 매각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미국 공장 건설을 시도하는 건 포항 시민의 피와 땀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포항시를 향해서도 단순히 정부의 호소문을 전달하는 소극적 자세를 벗어나 적극적인 행정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어제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내 하청업체 포롤텍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최근 법원이 지난 2022년 포롤텍이 금속노조 조합원 12명을 보직 해임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며 이에 대한 회사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반복되는 부당 노동행위는 포스코의 지시와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실질적 사용자인 포스코 역시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1년 새 3만 9천 대가 늘면서 올해 걷어들인 전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보다 3.4% 증가했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되는 지방세로 6월분은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소유권이 바뀌었을 경우 실소유 기간만큼만 부과됩니다. 한편 산불 피해를 입은 영덕 등 5개 시군에는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주민세와 재산세 등 총 28억 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은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교권 보호 바로 상담 안내 자료를 배부했습니다. 자료에는 교권 담당 장학사의 연락처와 교원 심리치유 지원 안내 등 실질적인 지원 정보를 담았습니다. 또 피해 교원이 심리 법률 상담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센터 홈페이지 QR코드를 제공합니다. 포스텍이 내년도 가을 학기부터 외국인 학부생을 신입생으로 선발합니다.
포스텍은 순수 외국인 전형과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을 신설하고 올해 9월부터 2026학년도 외국인 학부 원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학부생에게는 내국인과 같은 학비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전과정 100% 영어 수업, 한국어 강의 운영 등 맞춤형 학사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날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9.1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아침 기온은 다소 내려갔지만 낮에는 최고 31도에서 32도 안팎 예상됩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체감온도도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고요. 특히 내일과 모레는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아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북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북 중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시간당 5mm 안팎의 비는 오늘 아침까지 내리다 차차 그치겠습니다. 한편 오늘 대구와 경북에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아침까지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0도, 김천은 19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대구 31도, 김천은 32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1도, 상주도 21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안동과 상주 모두 30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2도로 시작해 낮에는 31도 전망됩니다. 내일부터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33도 내외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금요일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